안녕하십니까. 세리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공부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대화의 목적과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다. 대화의 목적과 상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가족과 함께 대화할 때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의 목적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대화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화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 뭐와 뭐라고요? 그래서 대화 목적과 대화 상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화 목적에 따라서 말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대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먼저 정보 소통과 그리고 관계 발전 이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 소통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보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정보 소통을 주로 목적으로 할 때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정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드러나기보다는 이 정보를 나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 소통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어 말하거나 존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선생님과 학생의 종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발표 수업 시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발전이라는 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해지기 위한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친구랑 친해지기 위한 대화를 할 때 정보를 이야기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는요. 친구의 감정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오늘의 기분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존칭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정보 소통을 목적으로 말을 할 때는요. 아무리 친구를 대상으로 할 때라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삼정중학교의 수업 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네, 똑같이 친구한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우리 삼정중학교 수업 분위기 말이야.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똑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대화 목적 말고 또 뭐를 고려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화 상대를 고려할 때는요. 자,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의 경험이 상대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상대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와 상대가 어느 정도 친한지, 친밀도는 관심 분야나 가치관, 사회적 지위나 나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중학교 2학년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경험이나 지식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지라도 중학교 2학년에게 설명하는 수준과 초등학교 2학년에게 설명하는 수준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말을 할 때요, 상대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상대와 친하면 친할수록 말하기 방식이 편안해지고 또 친근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뭐 날씨 이야기라든지 뭐 학교 이야기나 뭐 성적 이야기도 솔직히 안 하죠. 그죠? 그냥 뭐 사회적인 주제 같은 것들을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친하면 친할수록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또는 뭐 친구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관심 분야가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요,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낮추게 되는 표현들, 또 상대를 높이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화 상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 목적과 대화 상대를 잘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요. 자, 때로는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선생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대화의 부족이 있겠습니다. 자,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은 꼭 대화를 많이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쉽게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설특집 프로그램으로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이경규 아저씨하고 딸하고 또 조재현 아저씨하고 딸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분명히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대화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더 많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입장에서 또 아빠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지 한참 망설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평소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겠죠. 대화의 부족이 먼저 우리의 대화를 방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서로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는 태도를 갖는다면 마음을 통하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겠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자기 입장만 서로 내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엄마가 아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나는 사정이 있었다고 엄마는 엄마 입장만 생각하냐고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슷한 겁니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일지 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겠죠. 오늘따라 또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장난을 치거나 또 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폭력적인 언어나 또는 예의에 어긋난 언어를 사용한다면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의 부족이나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는 태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폭력적이거나 예의에 어긋난 언어의 사용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대화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진지하고 풍성하고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폭력적인 언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폭력적인 언어란 어떤 언어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5명에게 그리고 플러스 좋은 답변을 달아준 친구에게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